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박운용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녹화를 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네이버 밴드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양질의 수업을 좀 들려드리고자 여러분께 녹화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선박운용 4단원 중에 선박의 조종 파트인데, 선박 조종 파트에서도 176페이지에 있는 선해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가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대부분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흐름이냐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혼란스럽거나 어려우시다, 또는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습득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면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 당연히 잘 안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려면 자꾸 봐야 되고,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잘 외워지고, 그 다음에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었고, 해양대학 갈 때 진학반 간다고 그때 이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해양대학 가서 다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배를 내리고 하산해서 공부할 때도 보면, 그때는 도서관에서 모든 걸 끊고 준비해야 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할 때는 여기서 어렵다, 또는 이 내용을 할 때는 여기서 잘 막히더라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범위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려워할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 오게 되면 꼭 질문을 통해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지만 그 이후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를 해서 잘 되는 것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됩니다. 책만 있으면 되고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걸 해서 잘 되려면 그만큼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초기 비용도 크게 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이나 노력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본인의 노력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선박 조종 4단원에 선해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5가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해권이라는 것은 선박이 타각을 사용해서 크게 회전을 하는 건데, 자동차가 핸들을 꺾어서 운전을 하게 돼도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선해권 같은 경우에도 선박이 타각을 사용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원을 그리면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직접 알아볼 건데, 그걸 보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이제 HMM 알제시라스라는 선박인데 최근에 이제 시운전을 마쳤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선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장 알맞은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권이라는 건 지금 보시면 물속에 타가 이렇게 있겠죠. 타가 이렇게 있을 텐데 타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박이 좌변침 또는 우변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해권이라는 것은 선박이 회전하는 원을 의미하는 썰표를 의미하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오고 있죠.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지금 왔을 겁니다. 자, 이때 선박이 회전을 한다면 이 회전하는 원을 만드는데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오늘 5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을 그리게 되는 이때 영향을 주는 요소 5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면서 다 같이 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선입권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선입권 자체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만 선입권이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때 커지고 어떤 때 작아지느냐에 대한 요소들을 5가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보통 타각을 크게 하면 첫 번째 요소 타각입니다. 타각이라는 것은 러더 앵글을 말하는데 러더 앵글이라는 것은 타각을 내가 포트 5 또는 포트 10 또는 스타보트 5, 스타보트 10처럼 왼쪽 또는 좌측 또는 포트 사이드 또는 스타보트 사이드로 변침을 할 때 내가 타각을 몇 도를 쓰라라고 오더를 주고 그때 맞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타각을 크게 하면 선해경은 작아진다. 자, 여기서 선해경은 원을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해경 자체가 커지냐 작아지냐 있는데 타각을 크게 하면 선해경은 작아진다. 자,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정리합시다. 타각을 크게 하면 선해권 또는 선해경은 작아진다. 왜냐하면 각속도가 크기 때문에. 또 타각을 작게 한다는 것은 이걸 먼저 볼까요? 각속도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전하지 못하는 선박은 선해경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각 35도까지는 타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선해경이 작아지죠. 그런데 만약에 35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타각과 선해경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내가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타각을 많이 쓰면 되는데 이때 타각을 35도 이상 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자, 선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박의 스피드죠. 자, 우리 스피드 또는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써서 D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크루즈 계수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요거는 선박의 저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볼게요. 자, 선박을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한다. 증속을 하게 되면 선해권은 작아지고 선박의 속력을 감속하게 되면 선박의 스피드를 점점 줄이게 되면 선해권은 커진다. 자, 아시겠죠? 요거 한번
제가 기존의 속력이 5노트인 상태인데 5노트에서 6노트, 7노트 점점점 속력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행권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15노트 또는 20노트를 항해하는 상태에서 선박의 속력을 점점점 줄여 나간다는 것은 선박의 속력이 줄어질수록 내가 그리는 선행권 자체는 더 커지게 된다 하는 게 바로 선행권과 속력 부분에서 이해할 상관관계입니다. 자, 우리 속력에 대해서는 프루드 개수라는 공학적 측면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의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이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척계수가 나와 있는데 선형의 비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척이란 말이 어려우면 얼마나 뚱뚱한가, 얼마나 덩치가 큰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덩치가 큰 유조선 같은 경우에 덩치가 큰 유조선 같은 경우에 선박이 빠르게 회전할지, 아니면 지금 HMM 알제시라스처럼 날렵하게 생긴 컨테이너 같은 선박이 회전이 좀 빠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빠를까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앞부분이 지금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죠? 앞부분이 상당히 날렵하게 생긴 컨테이너 선박 또는 덩치가 큰 VLCC라고 하는데 유탱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비척 정도를 비교하게 되면 뚱뚱한 것은 바로 이쪽으로 가겠죠. 유탱커가 훨씬 더 뚱뚱하게 되는데 이때 선행권은 과연 누가 더 클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할 선행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비척 정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방형